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10강 JSP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JSP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첫 번째 시간에서는 JSP가 어떠한 형태이며 어떤 형태예요? HTML 안에 JSP 특유의 코드를 삽입을 해서 만드는 파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웹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구동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구동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JSP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고 JSP 구동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JSP가 작동되는 건 어떻게 돼요? 서블릿으로 먼저 변환을 해주죠. 누가? JSP 컨테이너가. 그래서 JSP 컨테이너가 서블릿으로 변환을 해주는 순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서블릿이 되는 거고요. 즉 자바 파일이 되는 거고, 걔가 메모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클래스 파일이 되고요. 다음에 어떠한 로직을 수행한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줄 때, 리스판스 할 때는 어떤 형태로? HTML 문서 형태로 응답이 되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이제 JSP의 태그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서부터는 조금 개념적인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외워야 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 하나씩 차근차근히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제가 외운다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코딩을 많이 해보시면 실제로 손에 딱딱 붙는 그런 쉽게 코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코딩 연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들 전체적으로 먼저 보면 스크립트, 언어, 그 다음에 선언, 표현식, 그 다음에 지시자, 주석 이런 거 스크립트에 대해서 JSP 태그에 대해서 쭉 한 번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크립트릿. 자, 요 세 개 스크립트릿, 선언식, 표현식을 묶어서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그래요. JSP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다 묶어서 스크립이라고 합니다. 스크립. 자, 스크립 중에 그 다음에 스크립트릿. 자, 스크립트릿, 선언식, 표현식.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맛보기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 문서 안에 자바 언어를 넣기 위한 방식들입니다. 실제 개발에서 많이 쓰이므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여러분이 실제 개발에서 가장 많이 코드를 접하게 될 태그들입니다. 그래서 잘 한 번씩 하나씩 잘 정리를 해둡니다. 먼저 스크립트릿 알아봅니다. 자, 스크립트릿은 형태는 이래요. 태그 형태는 꺽쇠 들어가고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꺽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자바 코드를 기술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JSP 페이지 내에서 그죠? 자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요소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자바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형태 먼저 보면 자, HTML 태그죠. HTML 태그 바디가 시작했고 바디가 끝나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부터 자바 소스 타이핑 할 거예요 라고 시작 태그, 그 다음에 끝나는 태그, 시작 태그, 끝나는 태그 좋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바 태그를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자바 여러분들이 기존의 자바에서 타이핑하는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int형 기초 데이터형 i 변수 선언해주고, 자, 거기다가 0을 할당해 준 거예요. 자, while문 들어갑니다. 반복문 토요일 동안 계속해서 돌겠죠. i에다가 자동 증감자 플러스에서 out.println,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찍어요. 자, out은 내부 객체입니다. 내부 객체로 출력을 해주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println 개행해주는 한 줄 출력하고 ln 개행을 해준다는 뜻이겠고요. 다음에 2 곱하기 i가 어디서부터 0서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하나씩 더 했죠. 그러니까 1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은 2 곱하기 1 연산해서 출력해 주겠죠. 그 다음에 br 태그 html 태그입니다. 이거는 개행해주는 태그입니다. 자, 한번 출력했고요. 아직 while문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단은 자바 코드 종료를 했고요. 다음에 html 태그로 옵니다. html 태그 와서 는으로 줄 표시해주고 또 개행해줍니다.
다음에 오니까 아직 while문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바 코드 또 들어왔어요. 자, if 만약에 i가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브레이크 뭘 빠져나와요? while문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자바 코드 종료했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인데 한 덩어리 안에 자바 코드와 HTML 코드가 같이 공존하는 태그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실행을 딱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while문이 돌면서 계속해서 출력을 해주니까 결과물은 요렇게 되겠죠. 먼저 2, 1은 2, 2는 4, 2, 3은 6에서 출력해주고 어디까지? 9까지 출력을 해주고 브레이크 문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소스 보기, 우클릭해서 소스 보기 하면 자, JSP 파일은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구동이 되고 응답은 뭐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HTML 문서로 응답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소스에는 자바 코드가 없이 HTML 문서 코드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빠른 내용이었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빨리 하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JSP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이기 때문에 이런 코드지만 실제로 응답받은 소스 코드의 코드를 보면 이렇게 된다. HTML, 순수 HTML만 있죠. 왜? 응답은 HTML을 받으니까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선언문이 있습니다. 자, 선언문 하기 전에 스크립트 한번 예제 여기 있으니까 예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열겠고요. 여기서 임포트해서 아까 10으로 시작하는 예제였죠. 자, 10-1 해서 오픈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는 요건 것 같습니다. 네, 맞네요. 자, HTML 똑같이 나오는데 JSP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페이지 지시사 언어는 자바를 JSP를 지원하는 언어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언어 중에 자바 하나 유일하게 자바만 지원합니다. 다른 언어들은 JSP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타입은 텍스트 HTML 쓰고요. 캐릭터 셋은 EUCKR, 그 다음에 페이지 인코딩 EUCKR로 한글 깨지지 않게 다 설정을 해줬고요. 다음에 HTML 태그 쭉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자바 코드가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스크립트리 태그 명시해줬고요. 다음에 int i는 0 while문 돕니다. 도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돌겠죠. 돌 때 중간에 HTML 소스 또 들어가고 있네요. 자, i에다 하나씩 증가해주고 프린트해서 찍습니다. 요거 로직. 다음에 줄 표시해주고 i가 9보다 큰 것 같으면 브레이크 while문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11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서버가 재시작 리스타팅 되고 있고요.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나왔네요. 자, 2일은 2, 2는 4에 쭉 되죠. 자, 여기가 분명히 자바 소스죠. 그래서 JSP 소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스 보기에서 딱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데 요 앞에 있던 JSP 페이지 지시사 태그 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바 스크립트 안에 있는 자바 코드 다 없어지고 순수 어떤 거 HTML 코드만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직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전 강의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반드시 꼭 습득하고 오세요.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시 장표로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선언,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거는 어떻게 선언하는지, 무엇을 선언하냐면 변수 또는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자, JSP 페이지 내에서 사용되는 변수나 또는 메소드를 선언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선언된 변수 및 메소드는 전역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여기서 선언된 거, 이렇게 디클러레이션 안에서 선언된 변수 또는 메소드는 무슨 의미로? 전역의 의미로 쓰입니다. 전역의 의미로 쓴다는 거 페이지 안에서 어느 곳에서나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body,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int i는 10이라고 줬고요. i에다 10을 줬고 str이라는 스트링 변수에다가 a, b, c, d, e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시작 선언을 또 했어요.
자, 이번엔 메소드 선언했네요. 자, public int형, 반환형이 int형인데 메소드 이름 sum입니다. 자, 파라미터 값 두 개 받고 있습니다. a, b, 정수형 타입 두 개 받고 있고 a, b 두 개 더해서 리턴해 줍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방금 배웠던 스크립트이죠. 여기서 out.println 뭔가 또 출력한대요. 내부 객체 out이라는 걸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건다운표 그대로 문자를 출력해주고 더하기 i 출력해준대요. i가 뭐예요? 10이겠죠. 10 출력해줬고요. 자, br 태그로 개행 해줬고요. 다음에 프린트 ln으로 또 줍니다. str 출력해줍니다. 또 개행해주고요. 자, sum 값인데요. sum은 메소드 요번에 전역적인 메소드 한번 디클러레이션 선언부에서 선언한 메소드를 한번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1하고 5를 줬죠. 그러면 1하고 5를 주니까 반환되는 값 몇이 6이 반환되겠죠. 그래서 6 출력되었을 겁니다. 자, 결과물 보면 이렇게 i는 10, str, a, b, c, d, sum 6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클릭해서 소스 보면 html 문서니까 이런 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코드가 코딩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디클러레이션 보면 자, 여기 있죠. i에다 10, str, abcd 다음에 변수 선언해 주고요. 디클러레이션 요거 태그 사용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크립트 리스로 이렇게 다 출력을 했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서버에서 구동을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HTML 안에다가 이렇게 자바 소스 선언 태그와 그다음에 스크립트 리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소스 한번 봐볼까요? 실제로 소스 봐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JSP 코드 다 사라지고요. i는 10. 그죠? 자, 요건데요. 요거 i는 10. 요거만 남았죠. 요거만. 그죠? 요 윗부분 이런 거 다 없어졌죠. 자바 소스이기 때문에 다 HTML 소스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str, abcd, sum값 6. 연산하는 거. HTML은 연산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바 소스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연산된 결과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갈 길이 바쁘니까 또 넘어가면 자, 이번엔 표현식입니다. 표현식은 값만을 표현합니다. 값. 자, JSP 페이지 내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값 또는 메소드 호출 결과물을 출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결과값은 스트링 타임이며 중요한 거는 다른 것은 요 길에 이렇게 자바의 종료 한 문장을 종료하는 세미콜론이 사용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익스프레션 표현식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바디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방금 배웠던 선언 int i는 10 string str abc 똑같죠.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sum 줬습니다. 그래서 ab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는 스크립트 리스로 i, str 다 sum 값 출력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해요. 그 대신 html 태그는 밖으로 나왔죠. 이렇게 밖으로 나왔죠. 아까하고 비교해보면 html 안에 이렇게 태그를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html 태그는 JSP 태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값만을 출력해주는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스 볼게요. 익스프레션 보면 이렇게 되겠죠. 선언 디클러레이션에서 다 선언을 해줬고요. 다음에 값만을 찍어주기 위해서 HTML과 자바 JSP 태그를 공유해서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값만 출력된 거 보이시고요. 마찬가지로 소스 보면 뭐만 보이겠어요? 이렇게 값만 자바 소스는 다 사라진 거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한 셈 치고 프로젝트 만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EX라고 간단하게 만들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JSP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름을 그냥 EX로 할게요. 자, 여기다가 먼저 선언문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익스프레션 디클러레이션 선언
자, int i는 10. 자, 자바 코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미콜론도 찍어줬고요. string str은 예를 들어서 a, b, c, d, e, f까지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스크립트로 예를 들어 먼저 호출해 본다. 그러면 어떻게? out.print 내부 객체 이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개행해주는 ln으로 할게요. 다가 i는 플러스 i라고 해줄게요. 다음에 out.print ln. 자, 여기서는 str. 자, 됐죠? 여기다가 개행하기 위해서 br 태그 하나 넣어줄게요. 자, 똑같이 br 태그 하나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값이죠, 값. 그래서 i 여기에다가 아이고 html 태그 i는 요거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다음에 br 태그 또 넣어주고요. 다음에 str은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션 이용해서 str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해주고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누르면 그대로 HTML 문서 안에 있는 JS 코드들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실행되면서 브라우저에 값들이 출력될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클릭해서 보면 소스에 이렇게 HTML 소스만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세 가지 뭐였냐면 스크립트 릿, 그 다음에 선언 표현식 하나씩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시자라는 게 있어요. 자, JSP 페이지의 전체적인 속성을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 지시자에는 페이지 지시자 include 태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해요. 소스에 보면 이런 겁니다. 아까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소스에 보면 요 윗부분 있죠,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오고 골뱅이 붙은 거, 요게 페이지 지시자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지시자는 이렇게 페이지라는 게 있고요. 어떤 외부 파일을 가져올 때 include라는 게 있고, 태그 라이브러리를 쓸 때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해당 페이지의 전체적인 속성을 지정합니다. 자, include 별도의 페이지를 현재 페이지에 삽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페이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좀 이따 예제를 통해서 더 살펴볼 텐데, 어떠한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페이지의 내용이 쭉 있는데 요 부분에다가 다른 페이지에 또 다른 페이지의 내용을 이렇게 넣고 싶어요. 이렇게 요만큼을 다 가져서 넣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또 원래 이 페이지 내용이 삽입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럴 때 요 include 요 태그를 이용하면 한 페이지 내에 결과적으로 두 페이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요 내용이 흐르다가 다른 문서가 와서 삽입되었고 중간에 보이고 또 나머지 내용도 보이고, 그래서 include 이용해서 include 기능을 해주게 하는 include 태그가 있습니다. 자, 태그 라이브러리는 태그 라이브러리의 태그를 사용합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일단 요 개념적인 거 조금만 이따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고, 요거는 나중에 요거만 따로 뽑아서 우리가 학습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 지시자입니다. 페이지의 속성을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언어, 지정 및 임포트 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페이지에 요거 아까 저번에 한번 봤죠. JSP 언어는 어떤 걸 사용하겠다. 자바 언어를 쓰겠다. 컨텐츠 타입은 텍스트, HTML, 캐릭터스는 EUCKR, 그 다음에 페이지 인코딩은 한글 깨지지 않게 해서 EUCKR 쓰겠다. 이런 전체적인 페이지의 속성을
넣을 때도 쓰고요. 또는 자바에서 우리 임포트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쓸 때 임포트 쓰죠. 똑같이 임포트 문을 쓸 때도 이런 페이지 지시자 이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always java.util에 있는 always라는 클래스를 썼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 페이지 지시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구문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닫아버리고요. 아까 10 언더바 2번이었죠. 그래서 그 예제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요건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꺼내 보니까 요거죠. 그래서 페이지 지시자 이용해서 그 페이지의 속성들 쭉, 이거는 뭐 처음에 만들 때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포트 할 때 쓰는 이런 구문들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간단하게. 자, 쑥 다 지우고요. 자, 자바 소스를 넣는데, 자, int 배열을 넣을게요. 그래서 iarr은 선언을 해주고, 다음에 값을 넣습니다. 자, 10, 20, 30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걸 찍어요. out.println. 자, 찍는데 iarr에 있는 그 각 배열의 값들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always java.util에 있는 always 객체를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하면 java.util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를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자바 코딩 할 때하고 똑같이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임포트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해서 임포트 됩니다. java arrays.toString 해서 iarr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F10을 누르면 10, 20, 30 다 찍혔고요. 물론 이것도 소스 보면 자바 소스는 안 보이고 HTML 소스만, 응답된 HTML 소스만 보여지는 거 확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include 지시자입니다. 자, include는 아까 방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페이지 내에서 다른 페이지를 include 할 때 씁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 내에 다른 페이지를 삽입할 때 사용합니다. 써있죠. 파일 속성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보면 include JSP 페이지입니다. 요거 먼저 내용이 나오죠. 다음에 페이지 지시자, include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해서 include 파일이라는 속성을 이용합니다. 파일은 어떤 파일을 include 할 건지 include 01.jsp를 include 한대요. 다음에 그러면 요거 먼저 위쪽에 있는 첫 번째 라인 먼저 실행을 하고요. 다음에 include 01.jsp 파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메인 여기로 와서 다시 include 페이지를 삽입합니다. 자, 결과를 보면 include.js 페이지입니다. 실행했고요. 그 다음에 include 01.js 페이지 실행했고 다시 include js 페이지로 돌아온 거 확인됩니다. 소스도 이렇게 돼요. 보시면 요 위쪽이 include.jsp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실행됐어요. 그래서 include.js 여기 include.jsp입니다. 먼저 실행됐고요. 다음에 여기 만나죠. 여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include 01.jsp 여기 실행되겠죠.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왔죠. 그래서 다시 include js 페이지입니다. 실행된 거 확인됩니다. 자, 이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include 페이지 열어봤고요. 자, include 01 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include JSP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이거 먼저 출력되겠죠. 다음에 밑에 보니까 include 01 페이지 include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지시자 이용해서 다음에 다시 include 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리고 include 01 JS 페이지는 별 내용 없고 include 01.js 페이지입니다. 타이핑 되어 있고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include.jsp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소스 한번 볼게요. 소스 보면 두 개의 파일이 겹쳐 있으니까 이런 페이지의 속성 이런 거 두 번 다 나오겠죠. 그죠? 즉 페이지 두 개가 HTML 페이지 두 개가 같이 짬뽕된 결과겠죠. HTML 여기서 시작하고 요게 include 01.jsp의 내용이겠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삽입된 거 확인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지시자 두 개, 페이지 지시자하고 include 지시자 두 개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지시자는 사실 전체적인 속성을 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들 일이 있긴 있어요. 뒤에 가면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뭐 많이 다루지 않을 겁니다.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include는 여러분이 홈페이지 보다 보면 반복되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홈페이지 위에 헤더라든가 밑에 푸터라든가 이런 부분, 그죠? 그런 부분은 어떤 페이지를 가든 간에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에다가 다 같은 작업을 똑같이 할 필요 없겠죠. 그럴 때 페이지 위쪽에다가 헤더를 인클루드하고 아래쪽에다가 푸터를 인클루드해주면 어떤 파일을 만들지 간에 그 동일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클루드 알아두시고요. 태그 라이브러리는 지금은 안 알아볼 겁니다. 다음에 요거 전문적으로 알아볼 때 뒤편에서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자, 태그 라이브러리 뭔지만 잠깐 알아보고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뒤에서 알아볼 겁니다. 자, 사용자가 만든 태그를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자를 사용합니다. URI 및 프리픽스 속성이 있으며 URI는 태그 라이브러리 위치값을 사용하며 프리픽스는 태그를 가리키는 이름을 가집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자에 대한 학습은 추후에 살펴볼 JSTL, 요게 태그 라이브러리, 굉장히 유명한 태그 라이브러리예요. 요걸 학습할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합니다.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할 내용 마지막으로 주석이란 게 있습니다. 자, 주석이란 거는 실제 프로그램엔 영향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설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HTML하고 JSP 주석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HTML 주석은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느낌표, 그 다음에 빼기 꺽쇠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컴파일 되지 않아요. 웹브라우저에서 컴파일 되지 않고 그대로 화면상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용도 및 프로그램 설명 용도로 우리가 씁니다. 언제 개발을 했고 요런 밑에 다음에 태그들은 어떤 내용입니다 라고 뭐 설명을 할 때 그죠, 많이 씁니다. 자, HTML 태그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면 여기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화면을 실제로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만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출력이 된 거에서 소스 보기를 하면 HTML 태그는 주석도 다 이렇게 보입니다. 소스에. 그죠? 자, JSP 주석은 HTML 주석과 좀 비슷해요. 근데 형태가 비슷한데 느낌표가 아니라 이렇게 JSP 특유의 퍼센테이지가 붙습니다. 자, HTML 주석과 마찬가지로 테스트 용도 및 프로그램 설명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JSP 언어도 자바 언어의 주석을 사용됩니다. 주석도 사용됩니다. 자바 언어에서 이런 주석 쓰죠. 이런 걸 갖다가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디 안에 스크립트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어떤 기술을 쭉 하다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주석 처리, 자바 언어에서 사용하는 주석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HTML 주석은 다 나오죠. 이렇게 소스 보기 하는 건데 JSP 주석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다 컴파일 된 후에 그 다음에 요거를 HTML 문서를 응답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스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주석은 요게 HTML 주석과 JSP 주석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봐보면 이거는 JSP 파일이고요. 이거는 HTML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JSP 파일 먼저 보면 주석 처리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얘 컴파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출력됐고요. 분명히 여기 있는 주석이 있는데 화면상에 출력 안 되겠죠, 당연히 주석. 그리고 얘 보면 소스 보면 소스에 없죠. 주석이 안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HTML 파일 한번 컴파일 구동시켜 볼게요. 자, JSP가 아니고 HTML이기 때문에 웹서버를 갔다 오지 않습니다. 금방 되죠. 그리고 보면 소스 보면 주석 다 살아 있겠죠. 자,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본 것들 주석하고 이런 것들은 뭐 별 특별한 내용은 아니니까 금방 이해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스크립트 3개, 스크립트 릿, 요 3개, 스크립트 릿, 선언, 표현식, 디클러레이션, 익스프레션 꼭 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이 꼭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에 지시자, 페이지 지시자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의 우리가 손댈 일은 없고 손댈 일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없진 않아요. 나중에 보면 좀 손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지시자가 있다는 인크루드 지시자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주석 부분 꼭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지시자 넷, 다섯, 인크루드 페이지 지시자 5개 있죠. 5개 꼭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연속해서 학습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